네, 오늘 삼성전자가 약 0.5% 하락 구간을 만들어냈는데 당장 내일을 기준점으로 삼성전자가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 명명백백히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들 어떻게 된다? 무조건 수익 극대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셔라.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영상 시작하기 앞서서 여러분들 뭐부터 해주셔야 돼요?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중요한 내용 말씀을 드립니다. 보세요. 이 앞 구간에서 신고가를 돌파를 하는 구간에서 거래량 엄청나게 나와줬죠. 근데 지금 횡보 구간을 거치고 있는 구간에서 보세요. 거래량 줄어들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점차 안정성을 확보를 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결국은 이제 곧 방향성이 결정되는 시점이 나와주지 않는다? 나와줄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여기서 명확하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지금의 구간에서 어설프게 매수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강조드린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당장에 고가권에서 보세요. 개인들의 물량들이 엄청나게 몰려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근데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하락 구간이 제한되어 있다고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성전자가 실적을 발표를 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사주 2.5조를 매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도 자사주 매입을 했다고. 그럼 주가가 큰 폭의 하락 구간을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그 제한폭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근데 이 종목을 실질적으로 중요한 구간을 돌파를 하는 구간에서 적극적으로 매수를 했었던 주체가 누구인지를 살펴보셔야 된다. 지금부터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당장이 12월 17일 297만 주의 적극적인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실려줬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명확하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사실상 신고가를 돌파를 하기 위해서 모든 이평선들을 돌파하는 시점인 이 시점에서 어떻게 했어요?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매수를 했고, 그리고 이 상승 구간을 만들어내면서 신고가를 돌파를 하는 구간에서 외국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미친 듯이 매수를 했다고. 보세요.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이 얼마만큼 매수했어요? 22일부터 26일까지 1100만 주까지도 매수를 했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명확하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1월 6일부터 1200만 주 매도했죠. 그리고 외국인들 지속적으로 고가권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매도하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다고. 그럼 우리가 여기서 명확하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은 뭡니까? 결국은 이 구간에서 개인들에게 물량들을 어떻게 했어요? 이 아래 구간에서 매수를 한 외국인들이 자신들의 물량들 떠넘겼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명확하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이 주가가 상승 구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결국은 어떤 부분이 시장에 노출받아야 된다? 나스닥이 폭등 구간을 만들어내거나 혹은 미국의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엔비디아가 폭등 구간을 만들어내야 상승 구간을 만들어낸다고. 그러니까 삼성전자 내부에 지금 악재 부분 있어요 없어요? 악재 부분이 없다고. 그럼 결국은 뭐예요? 이 앞 구간에서도 폭락 구간을 만들어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AI 고점론으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 구간을 만들어냈죠. 근데 우리가 그러면은 나스닥을 중심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지금의 구간이 어떤 구간을 형성을 했는지 명확하게 확인을 해봅시다. 지금 보신다라고 하면 보세요. 이 앞 구간에 신고가를 돌파를 하는 구간에서 조정 구간을 거치고 나서 재차 상승 구간을 만들어내기 위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신고가를 돌파를 하기 위한 흐름들을 지금 나스닥이 만들어내고 있다. 만들어내지 않고 있다. 나스닥이 만들어내고 있다고.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지금 나스닥뿐만 아니라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최근에 하락 구간을 만들어냈는데 보세요. 주가가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상 재차 이평선들을 돌파하려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단순히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인텔을 중심으로 보신다 하더라도 지금 최근에 인텔 가장 많이 상승 구간을 만들어냈죠. 보세요. 신고가를 돌파를 하는 강한 상승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결국은 삼성전자가 재차 큰 폭의 상승 구간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이 큰 폭의 상승 구간을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단번에 매수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왜 그래요? 결국은 이 상승 구간을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그 상승 구간이 제한되어 있다라고 강조드린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결국은 이 구간에서 개인들의 물량들이 엄청나게 붙어 있습니다. 그럼 이 개인들의 물량들이 사실상 주가가 조금만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면 매도하지 않는다. 매도한다고. 그럼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부터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 아시면 무조건 수익 극대화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보신다라고 하면 제가 나스닥이랑 그리고 엔비디아 인텔을 보여드렸죠. 근데 오늘을 기준점으로 JP모건의 매수세가 실려주기 시작을 했죠. 왜 우리가 JP모건에 대해서 집중을 해보셔야 되냐? 보세요. 실질적으로 주가가 이 아래 구간 5월 28일부터 주가를 엄청나게 끌어올렸었죠. 1월 2일까지 가장 적극적으로 매수를 했었던 주체를 한번 살펴본다라고 하면 왜 JP모건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봐야 되는지 알 수가 있다고 지금부터 중요한 내용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보신다라고 하면 JP모건, 골드만삭스, 메릴리치 어떻게 했어요? 미친 듯이 매수를 했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명확하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지금 JP모건이 가장 많은 물량들을 가지고 있지 않다. 가장 많은 물량들을 가지고 있다고. 근데 그 JP모건이 신고가를 돌파를 하는 구간마다 자신들의 물량들을 어떻게 했어요? 지금 이 고가권에서 사실상 약 4거래일 이상 자신들의 물량들 매도했다고. 근데 사실상 오늘을 기준점으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매수세가 실려주기 시작을 했다고. 그러면서 최근에 대차 거래가 줄어들기 시작을 했다고. 지금 보세요. 대차 거래를 중심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신고가를 돌파를 하는 구간에서 1,100만 주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200만 주가 지속적으로 늘어났죠. 근데 사실상 최근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속적으로 대차 거래가 줄어들고 있다고. 그럼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결국은 주가가 단기적인 상승 구간을 만들어낼 겁니다. 근데 이 상승 구간을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미친 듯이 상승 구간을 만들어낼까? 절대로 미친 듯이 상승 구간을 만들어내지 않는다고. 윗꼬리를 달면서 주가가 하락 구간을 만들어내면서 차익 매물이 나온다고. 그럼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분명히 이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을 발표를 하고 자기 주식을 취득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 삼성증권에서 지금 신한투자증권에서 어떻게 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고. 근데 사실상 보통주를 얼마만큼 매수를 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시자 13만 8,900원 이걸 확인해 볼 수 있죠. 근데 사실상 하루에 삼성전자가 터져주는 거래대금이 얼마예요? 3조 원이 넘는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럼 오늘을 기준점으로 사실상 얼마만큼의 매수세가 실려줬는지 함께 보시자. 지금 보신다라고 하면 신한투자증권이 어떻게 했어요? 300만 주를 순매수했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다고. 그리고 오늘 주가가 단기적으로 하락 구간 만들어내니까 어떻게 했어요? 개인들의 물량들 빠져나가지 않았다, 빠져나갔다고. 그럼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당장 오늘을 기준점으로 내일 주가가 단기적인 상승 구간을 만들어낼 겁니다. 근데 윗꼬리를 다는 음봉 구간이 만들어진다고. 그럼 음봉 구간이 만들어지면서 사실상 재차 눌린 구간, 주는 구간 우리 어떻게 한다? 매수 기회로 잡아가시고, 그리고 이 고점 부분에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된다? 무조건 매도 타점 잡아가셔야 된다. 그래서 지금부터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너무나도 중요한 구간에 있습니다. 지금 나스닥이 오늘을 기준점으로 사실상 큰 폭의 상승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구간이라고. 그래서 당장 어떻게 된다? 상승 구간에서 우리 어떻게 하자? 매도 타점 잡아가시고, 그리고 나서 눌린 구간에서 어떻게 하자? 재차 매수하자. 당장 너무나도 변동성 심하게 나와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제 개인 휴대폰 번호를 남겨놓을 테니까 이 번호로 간단하게 삼전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놓으시면 여러분들이 얼마에 매도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얼마에 매수를 해야 되는지 매도 타점이랑 매수 타점 공유를 해드릴 건데,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주가가 큰 폭의 상승 구간을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그 상승폭 제한되어 있다, 제한되어 있지 않다, 제한되어 있다고. 결국은 JP모건이 77만 주를 매수를 했다라는 건 지금의 이 구간에서 단타를 치기 위해서 매수를 한 거라고. 그럼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결국은 주가가 단기적인 상승 구간을 만들어내고 나서 급락 구간 나와주면 우리 어떻게 안 된다? 무조건 매수 기회 잡아가야 된다. 근데 이렇게 빠질까요? 절대로 이렇게 빠지지 않는다고. 왜 그래요? 삼성전자는 사실상 이 아래 구간에서부터 2조를 매수를 하겠다라고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다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아래 구간에서 물려있는 사람 존재해요?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럼 이 주체들은 언제든지 물량 출회로 할 수가 있을까 없을까? 물량 출회하지 않는다고.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리잖아. 제가 말씀드린 타점 확인하고 어떻게 하자? 안정적으로 대응하시자. 지금 너무나도 중요한 구간에 있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께서 주식을 어렵게 생각하는데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거든요. 결국 뭐예요? 싸게 매수해서 비싸게 매도하면 돼요. 이렇게 쉬운 결론이 있는데도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매수를 했지 매도를 했지 명확한 계획과 그리고 중심을 잡고 매매를 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매매를 할 때 중심 없이 매매를 하다 보니까 어때요? 올라간다고 매수 넣고 3% 약속일 때 매도고, 아니면 사놓고 계속 떨어지면 그냥 투시잖아. 그리고는 주변에다가 나는 장기 투자자야 라고 얘기하시잖아. 그래서 이렇게 기준을 잡고 매매를 하지 못하시는 분들 너무나도 많아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이라도 중심을 잡고 매매를 할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리고 있죠. 사실 여러분들이 방송 보면서 혼자서 타점 따라는 거랑 제가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린 타점이랑 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린 타점도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4시간이고 5시간이고 분석을 한 다음에 또 영상으로 만드는데 몇 시간 걸려서 어렵게 공유해드리겠는데, 문자로 실시간 대응 받으면 직접 눈으로 하나하나 체크가 가능하니까 빠르게 대응이 가능하죠. 그래서 제가 보내드린 타점 보지 않고 혼자 한다라고 하면 메이저 수급되는 개인들의 심리를 너무나도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눌린 구간이 만들어지는 최저점 부분에서 매수하지 못하고, 주가 상승하는 구간에서 매수를 너무나도 잘했어요. 고점 부분에서 매도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큰 폭의 하락 구간에서 매수해야 될지 손절해야 될지 고민하신다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타점 확인하고 어떻게 하자? 안정적으로 대응하시자. 당장에 내일 엄청난 변동성 나와주지 않는다? 나와줄 수밖에 없는 구간이기
구간이기 때문에 제 말씀드린 타점 확인하고 어떻게 하자? 안정적으로 대응하시라고 제가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체크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명확한 타점 확인하고 어떻게 하자? 안정적으로 대응하시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지금의 구간에서 어설프게 매수하거나 혹은 매도하면 되어 안 돼요? 안 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려 보도록 할게요.